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파트 7을 강의하고 있는 이화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시험 어땠었는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난이도를 중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휘하고 내용은 크게 평소에 비해서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다만 지문 길이가 좀 짧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읽는데 크게 부담은 안 되셨을 것 같고요. 동의어 문제는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3문제도 한 문제 정도가 약간 낯선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 없이 답을 고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힘들어하는 아티클 같은 경우도 오늘 세 지문이 나왔어요. 싱글 패시지에서 단일 지문에서 리뷰로 하나 그리고 컴퍼니 뉴스레터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고 뒤쪽에 트리플 패시지에서 아티클이 하나가 나왔었죠. 리뷰나 컴퍼니 뉴스레터도 크게 봐서 아티클류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놨는데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핸드폰 고장난 거 고쳤는데 그 서비스 센터가 어땠다라는 리뷰였었고 컴퍼니 뉴스레터도 길이가 굉장히 뒤쪽에 출제된 것 치고는 굉장히 지문의 길이도 짧은 편이었고 내용도 어떤 직원이 이렇게 프로모션 했다라는 식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우리가 좀 낯설어 하지 않을 만한 주제로 출제가 됐고요. 뒤에 아티클에 나와 있는 뒤에 트리플에 나와 있는 아티클류가 유일하게 좀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문이 평이했던 것에 비해서 추론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 패러프레이즈 문제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많아서 그쪽에서 좀 실수가 있으셨지 않았을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단어 문제부터 볼게요. 아까 총 3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beyon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beyond는 뭔가를 넘어선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beyond repair라고 하면 repair가 수리잖아요. 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대볼 수가 없을 만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utside the reach of가 답이 될 거고 reach라는 단어는 도착이란 뜻도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손을 이렇게 딱 뻗으면 닿을 것을 reac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n reach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것이란 얘기를 하는 거고 out of the reach라고 하면 손 뻗어도 닿지 못하는 그 범위 넘어서 의 의미이기 때문에 beyond에 해당되는 비슷한 표현으로는 outside the reach of라는 표현을 고르실 수가 있겠고요. 응용을 해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beyond description이라는 표현도 지문에서 종종 잘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description이 묘사라는 뜻으로 보통 설명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beyond description이라고 얘기하면 설명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말로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는 혹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 보겠습니다. outstanding이란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outstanding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토익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outstanding employee라고 한다면 직원을 꾸며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뛰어나는 의미로 쓰였겠죠. 뛰어나는 의미일 때는 동의어 remarkable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또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outstanding의 두 번째 의미는 미지불에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죠. 그 경우 unpaid, unsettled 그리고 pending이라는 단어가 아마 보기에서 보신 것 같은 기억이 드실 텐데 이런 의미들이 아직 결제되지 않은, 지불되지 않은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볼게요. poor.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단어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poor weather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날씨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나쁜 날씨라고 이야기할 때는 bad라는 단어 그냥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는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개괄을 한번 해볼게요. 단일 지문에서는 총 29문제가 나왔고요. 연계 지문, 더블 패시지 지문 2개짜리에서는 평소랑 똑같이 2세트가 나와서 총 10문제.
그리고 트리플 패시지에서는 언제나처럼 3세트가 나와서 총 15문제가 나왔었는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연계지문 5세트가 나오는 연계지문에서 표가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난이도를 중으로 잡은 이유가 평소에 비해서 표가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읽는 부담이 크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블 패시지 중에서는 이메일이 2통이 나왔었던 두 번째 세트하고요. 그리고 트리플에서는 기사가 들어가 있는 세트, 그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트였죠. 그게 좀 읽는 게 까다로우셨을 텐데 트리플에 기사가 들어가 있는 세트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는 표가 있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읽는 부담은 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중요 패러프레이즈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본문에 professional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professional은 되게 잘하면서 그것을 본인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professional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패러프레이즈의 짝은 expert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문가라는 뜻이니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되게 좋은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looking for someone,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who can work, 일할 수 있는 사람이요.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찾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checking, 그 사람은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을 알아보냐? staff availability. 자, availability라는 단어는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직원의 availability라고 나온다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지금 시간이 있는 사람 혹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꼭 주말 동안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혹시 이거 고쳐주실 만한 직원분이 회사에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직원의 availability를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의 패러프레이즈 역시 좀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표현 봐보세요. clerical error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clerical이라는 형용사는 명사 clerk에서 나오죠. clerk은 명사로 사무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일반 가게에서 쓰일 때는 점원의 의미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점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원이 뭔가를 하다가 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직원이 한 실수라는 표현으로 clerical error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고 이런 표현이 만약에 지문에 나왔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을 거냐면 mistake by an employee, 어떤 직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서 마지막 패러프레이즈 정리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기차가 원래 오전 10시 출발하기로 했다가 딜레이가 됐어요. of the departure time. 출발 시간이 딜레이가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상황을 뭐라고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을 거냐면 출발 시간이 바뀌었다. time change라고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패러프레이즈의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럼 이제 패러프레이즈 포인트들은 다 정리를 했으니까 추론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추론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왔다라고 했었는데요. 굉장히 한 곳에 작은 곳에 숨어 있어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추론 문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글은 아마도 누구 읽으라고 쓴 거겠니? 아니면 이 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겠니?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지 답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어서 지문이 길지 않았고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았었다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추론 문제에서 좀 실수하셨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잡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광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Most of our readers, 우리의 독자들 대부분이 haven't learned, 배워본 적이 없어요. A thing, 아무것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About painting, 그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왔다면 이 문구를 가지고 이 광고하고 있는 그것이 책이건 잡지이건 간에 그것은 비기너 레벨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쓰여진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광고함에 있어서도 아마도 이 광고 글의 예상 독자를 누구로 상정을 했을 거냐면
페인팅 분야의 비기너들 읽으라고 이 광고 자체도 만든 게 되겠죠. 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광고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어드밴스드 레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광고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글 자체도 아마도 비기너를 타겟으로 한 것일 거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 점수 잡는 Hackers.